엘리베이터 안에 짧은 장면 하나가 하룻밤 사이에 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뒤흔들었다. 사진 속에는 서로 가까이 남녀가 있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여행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다. 처음에는 평범한 장면처럼 보였다. 하지만 제보자는 바로 그 가방이 사건의 핵심 단서라고 주장했다. 어젯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고 스스로 밝혔다. 작성자는 특정인을 공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시청자를 속이는 방송 출연과 피해자에게 반복되는 고통을 막기 위한 공익 제보라고 말했다. 글 속에서 지목된 인물은 연예 리얼리티 프로그램 출연자이자 미인대회 출신으로 알려진 A씨였다. 제보자는 A씨가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부정행위의 당사자이며 현재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라고 주장했다.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글의 표현은 매우 강했다. 더 충격적인 부분은 부정행위 자체보다 그 이후의 태도였다. 제보자는 A씨가 명백한 스킨십 증거를 직접 확인하고도 사과하지 않았고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 각종 형사 고소를 언급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논란은 단순한 사생활 문제를 넘어섰다. 방송에 출연해 순수한 연애를 찾는 모습으로 시청자의 응원을 받던 사람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가정을 흔든 의혹을 받고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제보자는 A씨가 프로그램에 지원할 때부터 촬영 기간까지 이미 누군가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방송에서는 싱글인 척했다. 출연자들과 자연스럽게 호감을 쌓는 듯 행동했다. 하지만 밖에서는 이미 연인이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개인의 연애가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시청자 기만이 된다. 더 큰 파장은 그 연인의 정체에서 시작됐다. 제보자는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며 아이까지 있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 아이는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아이였고 A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인 배우자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관계를 멈춰달라고 요구했지만 두 사람은 업무를 핑계로 계속 만났다는 내용도 있었다. 제보글은 A씨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촬영에 합류하던 첫날 아침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다가 캐리어를 끌고 촬영장으로 향했는지 시청자 앞에서 설명해 보라는 질문이었다. 이 질문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진 이유는 엘리베이터 사진 속 여행 가방과 방송 등장 장면 속 여행 가방이 연결될 수 있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프로그램의 형식도 논란을 키웠다. 출연자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면서도 아침이 되면 각자 일터로 나가는 구조라면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하트 시그널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커뮤니티 댓글에서는 하트 시그널 오라는 이름이 빠르게 거론됐다. 이어 미인대회 출신이라는 단서, 한복 브랜드에서 일한다는 정보 첫 등장 장면에 캐리어가 맞물리며 특정 출연자 이름까지 언급되기 시작했다. 댓글에서는 정규리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왔다. 그녀는 하트 시그널 5의 출연자로 알려져 있고 미스 코리아 강원진 출신이라는 이력도 언급됐다. 또 인플루언서와 모델 활동을 했으며 방송에서는 현대 한복 브랜드의 디렉터로 소개된 인물이었다. 다만 이 모든 연결은 온라인 제보와 댓글의 추정에서 출발한 것이며 확정된 사실처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네티즌들이 주목한 장면은 분명했다. 하트 시그널 5 첫 등장 장면에서 정규리가 들고 나온 캐리어와 엘리베이터 사진 속 캐리어가 매우 비슷해 보인다는 주장이었다. 손잡이 위치 표면 무늬 전체적인 크기와 형태가 비교 대상이 됐다. 누군가는 이것을 결정적 단서라고 보았고 또 누군가는 우연히 비슷한 제품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 헤어스타일도 비교됐다. 엘리베이터 사진 속 인물은 젖은 듯한 머리였고 방송 등장 장면의 인물은 헤어숍에서 손질한 듯한 머리라는 말이 나왔다. 같은 날의 전후 장면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 역시 사진 한 장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논란은 그녀의 직장과 경력으로 이어졌다.
방송에서 정규리는 한복 브랜드 신서울의 브랜드 디렉터로 소개됐다. 신서울은 전통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일상에서 입을 수 있는 옷으로 만드는 브랜드로 알려졌다. 방송 속 그녀는 자기 일을 사랑하는 커리어 우먼의 이미지로 등장했다. 하지만 제보글은 이 이미지를 정면으로 흔들었다. 글에는 한 브랜드의 간헐적 페이 아르바이트에서 브랜드 임원이 되기까지 비도덕적인 행복 끝에 얻은 자리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이 문장은 가장 날카로운 의혹 중 하나였다. 처음에는 낮은 보수를 받는 모델이나 아르바이트처럼 시작했지만 이후 브랜드 디렉터라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브랜드 대표로 언급된 인물은 신준영기였다. 관련 기사 이미지에는 정규리로 보이는 인물과 신서울 대표가 함께 마주보는 장면이 실렸다고 전해졌다. 그리고 이 사진은 온라인에서 다시 주목받았다. 두 사람이 단순한 업무 관계였는지 아니면 제보 글이 말하는 문제의 관계와 연결되는지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지만 의혹은 빠르게 번졌다. 커뮤니티에서는 이후 여러 반응이 이어졌다. 정규리 관련 영상과 소셜미디어 콘텐츠가 지워졌다는 말이 나왔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사라졌다는 주장도 있었다.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가 삭제됐다는 말도 돌았다. 또 상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유부남의 인스타그램이 비활성화됐다는 댓글까지 등장했다. 사람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부분은 단순히 이 연애 리얼리티 출연자가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다는 점이 아니었다. 제보 내용이 맞다면 한 아이의 엄마가 고통을 호소하는 동안에도 관계가 계속됐고 심지어 동거에 이르렀다는 주장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방송에 나와 새로운 사랑을 찾는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점이 시청자들의 분노를 키웠다. 특히 합숙 촬영 중에도 아침 일찍 숙소를 나가 업무를 보는 척하고 실제로는 상대 남성의 거처에 들렀다가 늦은 시간 다시 촬영 숙소로 돌아왔다는 의혹은 강한 반발을 불렀다. 출연자들은 진짜 감정을 나누고 있다고 믿었고 제작진은 리얼리티를 찍고 있다고 믿었으며 시청자들은 진심 어린 설렘을 보고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 뒤에 전혀 다른 삶이 있었다면은 프로그램의 기본 전제가 무너지는 일이 된다. 제보자는 또 하나의 압박을 남겼다. 만약 당사자가 사실을 부인하거나 법적 협박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 한다면 자신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메시지였다. 시청자 기만을 막기 위한 공익 제보자로서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뜻이었다. 이 사건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더 예민해진 이유는 A씨가 방송에서 보여준 이미지 때문이다. 그녀는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포부와 함께 등장했다. 미인대회 수상자라는 타이틀, 한복 브랜드 디렉터라는 직함,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젊은 커리어 우먼이라는 서사가 모두 그녀를 특별하게 만들었다. 시청자는 그런 이미지를 믿고 응원했다. 그래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배신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제보 글은 개인적인 감정 폭발처럼 쓰이지 않았다. 오히려 법적 대응까지 예상한 듯한 문장으로 구성됐다. 작성자는 당사자가 팩트를 부인하거나 다시 법적 압박으로 피해자를 침묵시키려 한다면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다. 이것은 단순한 소문, 글과는 다른 분위기를 만들었다. 실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주장까지 더해지며 네티즌들은 이미 확보된 증거가 더 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댓글 반응도 빠르게 움직였다. 누군가는 상간소송 판결문이 나오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누군가는 피해자인 배우자가 사진 한 장만 공개한 것은 더 많은 증거를 쥐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등장 장면의 캐리어와 엘리베이터 속 캐리어가 같아 보인다며 방송 화면을 확대해 비교했다. 작은 손잡이 하나 바퀴, 위치 하나 무늬 하나까지 분석 대상이 됐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정이 아니다. 온라인에서 이름이 거론됐다고 해서 곧바로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진이 비슷하다고 해서 법적 증거가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방송 출연자가 자신의 실제 관계 상태를 숨긴 채 연애 프로그램에 나왔다는 의혹,
유부남과의 관계로 한 가정에 상처를 줬다는 의혹, 그리고 피해자를 법적으로 압박했다는 주장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사건의 무게가 커졌다. 제작진 역시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연애 리얼리티는 출연자의 매력이 곧 프로그램의 서사다. 한 명의 출연자가 논란에 휩싸이면 다른 출연자의 감정성까지 흔들린다. 이미 촬영된 장면을 모두 드러낼 수도 없고 그대로 내보내면 시청자의 반발을 감당해야 한다. 특히 하트 시그널 5처럼 출연자들의 일상과 감정을 촘촘하게 따라가는 프로그램에서는 한 사람의 편집이 전체 이야기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제 관심은 하트 시그널 5 제작진에게 향하고 있다. 이미 촬영과 편집이 진행된 상황에서 제작진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핵심이다. 해당 출연자를 통편집할 것인지, 일부 위약금 장면만 줄일 문제를 것인지 검토할 것인지, 아니면 사실 확인 전까지 그대로 방송을 이어갈 것인지가 모두 쟁점이 됐다. 만약 소송이 실제로 진행 중이고 이후 판결문이나 추가 증거가 공개된다면 상황은 더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온라인 의혹에 불과한 부분이 있다면 무분별한 실명 추정과 공격도 또 다른 피해를 만들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흥분이 아니라 확인이다. 그러나 이미 한 장의 엘리베이터 사진 하나의 캐리어 한 사람의 방송 이미지, 그리고 피해자의 호소라는 네 가지 요소가 만나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기 어려운 흐름으로 들어섰다. 시청자는 이제 방송 속 설렘보다 그 뒤에 숨은 시간표를 더 궁금해하고 있다. 하트 시그널은 출연자의 감정과 진정성을 파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번 의혹은 더 치명적이다. 단순한 연애, 예능의 잡음이 아니라 시청자가 믿었던 이미지가 실제 삶과 얼마나 달랐는지를 묻는 사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핵심은 하나다. 그날 아침 그 캐리어는 어디에서 왔고 그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기 전까지 논란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